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9일 오후 4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 칼럼 제목은 미 바이든 당선 걱정하는 김어준과 집권 세력입니다. 김어준 이 방송인이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참 남의 나라 걱정해 준다는 식으로 좀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뜨지 않자 김어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해야 한다. 바이든이 뭘 특별히 인상적인 걸 남긴 기억이 없다. 라면서 수도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오바마 3기가 되는 것인데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북한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순덕 대기자는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막판 유세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이 나의 재선을 바란다며 바이든을 약체라고 깎아내렸다. 바이든 지원 유세에 나선 오바마 말대로 미국의 적대국 독재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있어야 제 나라 국익에 이롭다고 본다는 의미다. 여기 우리의 문 대통령이 빠진 게 이상하지만 끼어 있어도 나라 망칠 뻔했다. 트럼프는 모든 문 뒤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대통령직을 설명했다고 밥 우드워드는 신작 경로에 섰다.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의 올리브 가지나 흔든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바로 다이너마이트다. 대통령직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 북한에 죽임을 당해도 평화체제를 외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있다. 딱 부러지게 트럼프 재선이 한국의 국익에 맞지 않다 하는 입장으로 쓴 글입니다. 참 이상하긴 합니다. 김어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재선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대북 정책에서 그동안에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 세 사람이 대충 죽이 맞아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을 연출을 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기만 하면은 크게 달라질 것 같다. 바이든은 김정은을 경멸하는데 그 용어 구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는 깡패라고 하는데 깡패라고 하는 표현 중에 가장 저속한 표현이 썩입니다. THUG, 썩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96%나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4%,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99%, 그 다음에 상원까지 민주당이 잡을 가능성이 한 75%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 언론은 트럼프 역전승 가능성을 가끔 비칩니다. 특히 플로리다 주에서 지금 트럼프가 역전했다 하는 일부 여론조사를 인용하는데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역전당해가지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이기면은 트럼프는 끝납니다. 트럼프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게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 주 20표입니다. 20표인데 여기서 바이든이 한 5%포인트, 6%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를 트럼프가 잃으면은 낙선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펜실베니아 주를 잃어도 괜찮아요. 미시간주, 위스콘신주가 있습니다. 미시간, 위스콘신주에서는 바이든이 상당한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초조할 거로 보이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한국의 일부 우파가 김어준 문재인 정권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트럼프 재선을 바라고 바이든 낙선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좌파가 트럼프 당선을 바라는 것은 분명히 계산이 쓰고 남이 봐도 이해가 가는데, 한국의 우파가 트럼프 지지로 굳어졌다?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기도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계산이 안 쓰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안 쓴다. 자,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한국에 뭘 했느냐 하는 걸 따져보면은 가장 큰 게 김정은과 3번 만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은 하나도 되지 않고 테러리스트 김정은을 세계적 무슨 지도자 비슷하게 축혀주는 위상을 강화해 줬다 이겁니다. 독재자는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게 최고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비핵화 사기극에 걸려가지고 트럼프가 비핵화, 문재인 김정은이 깔아놓은 비핵화 사기극에 걸려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핵미사일 능력을 정지시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국이 미국 말을 듣지 않고 한만 국경지대를 열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거의 닫혀 있습니다만은 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한국의 우파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2018년 6월 13일 싱가포르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평화 무드 속에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 12일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폭망한 게 바로 트럼프 때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비핵화 사기극을 선동수단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문재인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만든 것도 바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뚫었다. 트럼프도 인정해준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 삼각 플레이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면은 이거는 우파로서는 트럼프가 원수죠. 그냥 원수입니다. 원수. 다만 볼튼 같은 사람이 옆에서 견제를 해가지고 하노이 회담에서 결정적 실수를 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그런데도 트럼프는 계속 기회만 있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한미동맹 해체하겠다, 이렇게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앞에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선물이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게 뭐라, 한미 군사훈련 중단 조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통해서 한미 동맹을 그냥 내부적으로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군대는 훈련하지 않으면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과 전투는 같은 겁니다.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로 대체된다. 땀을 흘릴수록 전쟁에서는 피를 덜 흘리게 된다. 그러니까 죽으라 하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미 합동훈련을 못하게 한, 그러면서도 아무런 받는 것이 없는 트럼프, 그 김정은을 자기 친구다, 연인 사이다라고 하는 이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되어야 되느냐. 미국 백인 중에서 대학 졸업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또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아마 여성표로 당선되고 젊은이 표로 당선되고 고학력자 표로 당선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 트럼프를 우리가 한국 우파가 지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트럼프의 행태입니다. 인간 트럼프입니다. 인간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발 뒤꿈치에 뭐가 났다고 해가지고 진단서를 조작해가지고 월남전에 안 간 의혹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20명이 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에 대한 폭로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연방소득세를 최근 2년 동안에 1,500달러밖에 안 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세운 회사는 중국 정부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냈어요. 1,500달러, 200만 원밖에 안 낸 2년 동안. 그런데 기업인으로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빚이 4억 달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에서 낙선하면은 파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최근에 트럼프는 하루에도 서너 번 유세를 하는데 기자들이 트럼프가 말하는 걸 팩트 체킹을 하면은 3시간의 거짓말을 한 3분 사이에 거짓말을 5번, 6번. 노골적 선동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 미국인은 일찍이 없었을 겁니다. 거짓말에 관한 한 김정은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야비한 은사, 그리고 동맹국을 흔들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 국제공조에 회방을 놓고 하는 이런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은 바이든보다 10% 정도 빠집니다. 포인트. 10%포인트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상당한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한국의 우파가 김어준이나 문재인 정권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된다고 기도한다면은 이게 우파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설명을 좀 트럼프가 왜 당선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압박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관리에 실패를 해가지고 미국, 중국 대결에서 중국이 앞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경제 지표로 다 나옵니다. 중국은 3, 4분기에 플러스 약 5% 성장을 했는데 미국은 2분기에 마이너스 30%였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수치에서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적자가 원위치하고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미국의 제조업이 2018년 12월을 계기로 해가지고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베트남 이런 데서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바람에 미국의 무역 적자는 사상 최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긴 게 없어요. 그리고 미국 회사는 또 중국에 직접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식으로는 중국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이 자칭 우파라는 사람이 트럼프에 왜 이렇게 꽂혀 있는지 제가 이해할 수도 없는데 다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공화당은 보수다, 그리고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단순 논리도 이런 단순 논리가 없죠. 공화당 중에서 레이건이나 부시 같은 사람은,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은 확실한 보수인데 트럼프식은 보수가 아니죠. 트럼프 노선은 공화당의 주류 노선에서 크게 이탈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단순 논리의 반대편으로는 민주당은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민주당이 좌파예요? 우리를 대한민국 건국과 6.25 때 우리를 지켜준 트루만이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대통령이고 그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산파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의 구세주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김어준, 문재인 정권, 한국의 일부 우파가 같이 트럼프의 당선을 기원하고 바이든의 낙선을 바란다는 것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러나 11월 3일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한국의 우파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바이든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한국 좌파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한국 우파가 어떻게 하면 바이든과 협력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반공 태세를 유지할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트럼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